네, 자 오늘로 대선이 딱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제 TV토론 후보들과 한 신경전도 상당했죠. 자, 이재명 후보 측 얘기부터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총괄 특보단장을 맡고 있는 안민석 의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민석 의원입니다. 네, 자 어제 TV토론 어떻게 보셨는지 좀 총평 주시고요. 네. 총평 어땠습니까? 가장 두드러진 거는 네. 이재명 다음을 회복을 했다. 그동안 지나치게 좀 소극적이거나 네. 조금 샤이한 그런 분위기, 지나치게 안정감을 주려던 거에 역점을 주려다 보니까 이재명 다음이 좀 부족했었는데 네. 이재명 다음을 회복한 토론이었다. 요거는 우리 네. 좀 준비가 된 겁니까? 좀 공격해라. 2차 뭐 1, 2차 때는 좀 안 했는데 이제 법정 토론은 1차니까 공격해라. 이렇게 주문이 들어간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공격보다도 지금까지 좀 이제 탐색이었고요. 네. 사실은 이제 토론은 이재명의 링이었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이제 그것을 처음서부터 상대를 제압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지금까지 탐색전을 벌이다가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네. 법정 TV 토론 3번인데 그중에 이제 첫 번째부터 표규의 돌파력, 추진력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는 TV 토론이 중요하다고 봐요. 실질적으로 네. 토론이라는 게 끝나고 나면 내용은 남는 게 없거든요. 그 이미지가 남는 건데 이번 이미지에서는 이재명의 어떤 자신감, 돌파력, 실력 그런 것들을 남기는 TV 토론 그게 이제 방점을 두었다고 보고요. 네. 워낙에 이재명 후보는 학습 능력이 뛰어난 분이기 때문에 정말 오히려 더 아쉬운 거는 1대1 윤석열 후보와 토론을 붙이는 그런 기회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1대1. 예, 참으로 아쉽죠. 아쉽다. 자, 판넬까지 준비를 했는데 김만배 녹취 판넬. 야, 이거는 눈에 띄었습니다. 유일하게 판넬을 준비했어요. 후보들 중에. 대장동은 말입니다. 네.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지만요. 딱 한 가지 밝혀진 진실이 있습니다. 네. 대장동 그분을 국힘이나 윤석열 후보는 그분은 이재명으로 지목을 했지만 네. 지금 밝혀진 진실은 한 6개월 동안 논란 끝에 밝혀진 진실 하나. 그분은 이재명이 아니다. 이 사실은 밝혀져 있고요. 네. 오히려 2011년에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담당했던 주임검사 윤석열 주임검사가 당시에 조우영이라는 사건의 핵심 당사자에게 커피를 타주면서 이 사건은 무모한 그런 정황이 언론에 보도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는 대장동 사건은 2011년 커피로부터 시작된 커피 게이트다. 이거 좀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내시는 겁니까? 커피 게이트? 네. 그래서 김만배 일당이 1,800억의 부당한 대출을 받았고 돈이 있어서 이제 사업을 진행을 했으니까 그 시발점은 윤석열 지사가 조희영 씨에게 타준 커피로부터 시작됐다. 커피 게이트.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저는 새로운 프레임이 시작돼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뭐 당시 그 수사 검사가 이제 윤석열 검사였죠. 네. 그 당시에는 그 저랑 이재명 시장의 운명이 비슷했어요. 그러니까 저도 어떤 의미입니까? 예, 저도 국정농단 최순실 추적하느라고 정권의 타겟이 됐고요. 이재명 시장 역시도 박근혜 정부의 타겟이 됐거든요. 네네네. 저희들은 어항 속의 금붕어처럼 박근혜 정부의 아주 뭐 손바닥 보듯이 저희들의 동태를 파악당했고 감시당했던 그리고 뭐 저 같은 경우는 구속까지 시키려고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바보가 아닌 한 이재명 시장이 국힘에서 주장하는 이러한 뭐 일들을 저질렀을까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 당시 저는 상황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숨쉬는 소리조차도 조심할 때였습니다. 이재명 시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한번 얘기를 좀 해보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관련된 김건희 씨 의혹 관련해서 어제 윤 후보가 좀 답변을 좀 바꾼 것 같아요. 거래는 있었고 순수익은 몰라. 예전에는 아마 제 기억에는
주식 거래가 없었고 손해만 봤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답변이 좀 바뀐 부분 이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주위에서 보면요. 네. 그런 사람들이 있죠. 거짓말을 진짜처럼 하는 네. 그런 재주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그렇게 지금 이제 보고 있어요. 네. 김만배 씨를 상갓집에서 눈인사 한 번 한 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상갓집에서 눈인사 한 번 한 사람을 기억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 거짓말이라고 보고요. 그다음에 와이프가 자기 대통령 선거 나온다 그랬을 때 도장 찍고 나가라고 할 만큼 알렸다. 네. 아니지 않습니까? 김건희 녹취록에는 김건희는 권력 의지가 강한 사람이고 오히려 남편의 대선 출마를 부추겼으면 부추겼지 말릴 사람은 아니거든요. 네. 이것도 저는 거짓말이라고 보고요. 이렇듯이 이번에 도이치모터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분리하니까 쓰는 전략이 손해봤다. 그리고 주가 조작 그 당시에는 주식 투자 안 했다. 그런 해명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네. 자, 그러면 지금 주가 조작 이후에서도 계속적으로 주식 투자했던 게 나타났고 신한은행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 거래에서도 계좌가 빠져나간 것들이 이제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적어도 좋습니다. 뭐 거짓말 할 수도 있어요. 또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한 나라의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진솔한 해명을 하고 사과를 해야죠. 네. 그래서 도이치모터스 이 부분은 왜 그런 거짓 해명을 했는지에 대한 진솔한 사과가 필요한 대목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도이치모터스 관련해서 다른 사람들 공소장을 보니까 범죄 일람표에 김건희 씨 이름이 한 280여 번 등장하고요. 계좌 자체가 한 5개가 넘어요. 5개가 있는데 또 민변도 검찰 왜 기소하지 않느냐 성명을 내기도 했는데 선대위에서는 이 부분을 좀 어떻게 하려고 보고 있습니까?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였다고 보고요. 사실은 진작에 김건희 씨를 소환을 했어야 되는 것이죠. 네. 관련자들 5명은 좀 구속돼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김건희의 가짜 인생에 미루어서 저는 주가 조작에 함께 가담을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냥 돈을 맡겼는데 선의의 피해를 봤다. 이거 저는 신뢰하기 어렵고요. 네. 그래서 진작에 소환해서 될 김건희를 검찰이 봐주고 있었다. 그리고 이 부분은 대선에 관계없이 대선 결과에 관계없이 도이치 주가 조작 사건 이것은 자본주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반사회적인 범죄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대선 끝난 다음에도 철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김건희 소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토론 얘기를 다시 좀 해보면요. 안철수 후보 모습이 좀 주목을 받았는데 특히 질문을 하고 윤 후보 얘기 들으면서 고개를 절절 흔드는 모습들이 자주 보이던데 이게 단일화 결렬하고 좀 연관성이 있다고 우리 안 의원님은 보십니까? 저는 안철수 후보가 네.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후보 측이나 이준석 대표에게 모멸감을 느꼈을 거라고 보거든요. 아하. 이제 그분은 나름대로 성공의 신화를 가지고 있는 분 아니겠습니까? 네. 영민을 건드렸다고 봅니다. 그리고 어제 디지털 데이터 경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엉뚱한 대답을 하는 것을 보고서 저는 뭐 안철수 후보를 국회 20대 때 상임위를 같이 해봤기 때문에 좀 네. 알아요. 예.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답변에 대해서 그러한 고개를 흔드는 표정을 지은 것은 굉장히 심한 저는 오히려 윤석열 후보에게 모멸감을 줄 정도의 그런 반응이었다고 보거든요. 아하. 안철수 후보는 뭐 자신의 표정을 또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은 분인데요. 네. 그런데 이제 국민들이 다 보는 그 TV 토론에서 그렇게 상대방에게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예의에 어긋난 그런 이제 반응이죠. 그런 반응. 뭐 어떻게 보면 그럴 수 있죠. 네. 그럼요. 네. 어제 TV 토론이 좀 압권이었다고 보거든요. 그 장면은 아마 이번 대선 내내 아주 해제가 될 텐데요. 자신이 받았던 모멸감을 저는 다시 되돌려준 그런 차원에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공식 선거운동 2주 차인데 지금 뭐 부천인가요? 뭐 유세에 갔다고 제가 들었는데 이 연설도 연설이지만 퍼포먼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태권도도 했고 뭐 격파하기, 발차기 뭐 이런 거 있는데 일각에서는 윤 후보의 그 어퍼컷 세러머니
따라한 거 아니냐, 의식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발차기 세리머니는 경선 때도 했고요. 아, 아무튼 우리 나이에 비해 가지고 이제 많이 올라가죠. 발이 좀 많이 올라가긴 하더라고요. 그 예. 취지는 이제 국민들이 다 힘들어하고 네. 누군가가 좀 뭔가 시원하게 확 뚫린 것을 막힌 것을 뚫을 수 있는 그런 지도자를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그래서 어떤 코로나 위기를 극복을 해 나가겠다, 이것을 뚫고 나가겠다는 그러한 하나의 메시지를 담은 퍼포먼스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이준석 대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 오늘 또 광주를 갔는데 호남에 30% 득표하겠다 이런 얘기도 합니다. 일단은 여론조사상으로는 윤 후보가 아주 호남에서 선전하는 모양새인데 민주당 입장에서 이 부분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후보의 어떤 호남 득표 어떻게 보십니까? 그 얘기들은 호남 분들을 자극을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치 윤석열 후보가 문재인 정부 적폐 수사하겠다고 하면서 네. 저희 전통적 지지자들이 결집되는 계기를 마련했지 않았습니까? 사실 지금 호남이 60% 맥시멈으로 해봤자 지금 한 70%까지 올라갔다고 보는데요. 네. 이게 이제 한 80%까지 넘어서야 되거든요. 그래서 관망하고 있는 호남의 지지층들에게 이것 봐라. 우리 호남을 어떻게 보는겨? 왜냐하면은 호남은 보통 지역하고 틀려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했고 싸웠고 이겼다는 그런 자부심이 있는 곳이거든요. 네. 국힘이 윤석열 후보가 뭘 잘했다고 30%를 주겠습니까? 호남을 우습게 하는 것이죠. 물론 저희들이 민주당이 반성을 해야 될 게 많죠. 네. 예, 그러나 저희들이 미워도 국힘에게 표를 줄 호남은 아닙니다. 호남을 것이다. 우습게 알거나 호남을 잘못하기 때문에 이 30% 이야기 나온 것인데요. 그 네. 30%의 호남은 자극을 받을 것이다. 아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한 30초 정도 남았는데 이제 한 일주일 좀 더 지나면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이 됩니다. 3월 2일인가 1일부터요. 아마 골든 크로스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민주당에서 그 이유가 있을까요? 짧게만 말씀 부탁드릴게요. 첫째는 토론을 통해 가지고 결국에는 아하. 국민들이 좋은 상품 어느 후보가 더 실력이 있는지 네. 그거를 이제 뽑는 게 대통령 선거거든요. 과거가 아니고 결국은 미래를 선택을 하는 선거인데 네. 실력 있는 후보 이재명 후보가 토론을 통해 가지고 국민들이 저 후보가 정말 실력이 있구나 그걸 아시게 될 것 같고요. 토론이요? 두 번째는 여전히 이재명을 찍을까 말까 지지할까 말까 망설이는 우리 전통적인 지지층들이 이러다가 이거 윤석열 되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뭐 하는 짓이지? 그래 이재명 내가 찍어야 되겠어. 전통적 지지층들이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에 결집을 함으로써 그래서 저희들이 골든크로스를 넘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초박빙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간절한 심정으로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안민석 의원과 함께했습니다.